조금이라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태도를 싹 바꿉니다. 도장을 맡긴 건 맞는데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다면서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장을 날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친족간 형사사건 전문 장호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 복잡한 상속서류 정리와 예금 정산 절차를 형제 중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도맡아야 합니다. 보통 이때 다른 형제들이 고생한다며 인감도장을 모아서 맡겨주곤 하지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겨우 상속 절차를 마무리해 놓았더니 나중에 유산 분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태도를 싹 바꿉니다. 도장을 맡긴 건 맞는데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다면서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장을 날리는 겁니다. 오늘 이 황당하고 억울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믿고 도장 넘겨줘서 예금 찾은 게 어떻게 죄가 되냐며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다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명시적, 묵시적 동의 없이 은행 예금 청구서나 상속 서류에 형제들의 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횡령이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일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 이런 안일한 마음은 버리시고 나를 지킬 법리적 방패를 당장 세우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라면 감정적인 호소는 줄이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방어 논리를 펼치셔야 합니다. 첫째, 도장을 건네받은 데와 복구하기. 꼭 위임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찾아서 정산할 테니 도장 보내줘. 이런 메시지에 형제들이 도장을 보내온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 혹은 평소에 본인이 집안의 재산 관리를 전담해왔던 정황들을 모아 동의와 위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돈의 흐름 투명하게 증명하기. 인출한 상속예금을 내 개인 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병원비, 장례비용, 상속세 납부 등 가족 공동의 사무를 위해 지출했다는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돈을 가로챌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고소의 전략적 악의성 꼬집기. 상대방이 순수하게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민사상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압박수단으로 던진 전략적 고소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친족 간 형사사건은 가족 간의 감정과 관행이 얽혀 있어 혼자서는 법리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억울한 진술의 법리적 재구성. 동의한 줄 알았다는 애매한 표현 대신 도장을 건네받은 시점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확히 분석해 법원이 인정하는 묵시적 위임의 언어로 변론을 대행합니다. 둘째, 첫 경찰 조사 동행.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에 휩싸여 첫 조사에서 불리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에서 든든한 아군이 되어 진술을 방어합니다. 셋째, 민형사 원스톱 대응. 형사 고소 방어는 물론 형제들이 향후 제기할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고생한 대가가 고소장이라는 사실에 참담하시겠지만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초기부터 승낙의 정황과 자금의 흐름을 치밀하게 소명하면 누명은 반드시 벗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친족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장호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